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대한민국 역사의 두 번째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건국 이래 8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았고, 심지어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으로 끌어내려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그 두 번의 탄핵이 전부 최근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고찰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해왔지만 탄핵에 단호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탄핵 사태가 벌어지기 한참 전 박근혜 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적했던 이 영상에 잘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탄핵 이후 정치는 더욱 불안해졌고 비생산적인 당파 싸움만이 들끓었으며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선동이 더욱 활개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광장의 열기로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그 권력의 정점을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 자극적인 언론 보도와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부풀려진 광장의 민의로 하루아침에 정권이 엎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실력과 비전, 성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선동질로 승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처럼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나라에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때때로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듯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성장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는데, 광장의 순간적인 민심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대중영합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핵은 국가적 트라우마입니다.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민주당은 그렇게 문재인을 앞세워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죠.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잃었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는 철없는 이상주의와 사이비 이데올로기에 빠진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여실히 드러낸 정부였습니다. 배변을 하면 배가 불러진다, 이런 논리에 사이비 경제학,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이상성애가 의심되는 수준의 친북 정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통계까지 조작하며 국민들을 눈속임하려 했습니다. 실로 문재인 5년간 나라는 망가졌고 국민들은 위기를 느꼈죠. 선거에서 박근혜에게 패배했던 문재인과 민주당은 기어코 탄핵을 통해 정권을 잡았고, 그 정권은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정권을 잃은 민주당,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나요? 전 세계의 유례가 없는 연쇄 탄핵으로 권력 투쟁에 나섭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탄핵 노래를 부르더니 기어코 실행했죠. 탄핵 소추안 발의만 무려 30번을 했습니다. 횟수도 횟수지만 그 내용도 심각합니다. 사상 최초의 장관 탄핵부터 이재명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지 않나 국가경영의 최전선에 있는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탄핵을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했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탄핵했습니다. 자기들 말에 안 따른다고요. 민주당은 내가 가지지 못한 나라 망가뜨리겠다는 심산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탄핵을 위한 탄핵을 이어왔고 그렇게 국가를 마비시켜왔습니다. 이런 연쇄 탄핵이 죄다 기각이 되었는데도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무리한 탄핵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정치인들이 응당 사과를 합니다. 자신들이 밥그릇 싸움한다고 부당한 탄핵을 해서 국가 경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니 당연한 거죠. 국민들께 피해를 끼쳤으니 사과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탄핵으로 응수해왔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 주도의 대통령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광장 중우정치로 몰락한 일을 막기 위해, 또 자기들 밥그릇 싸움한답시고 온 나라를 마비시키며 무한 정쟁의 소용돌이를 끌고 온 민주당의 투쟁 일변도가 결실로 이어진 일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탄핵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닉슨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스모킹건이 나오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기보다는 자진 사퇴를 하게 하고 사면을 해줬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길을 가게 된다는 건 미국이라는 나라에 큰 아픔과 상처가 된다는 이유였죠. 좌우 입장차를 떠나 고작 10년 사이에 벌어진 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역사의 큰 흉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탄핵은 인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기어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그것도 우파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연속해서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에게 패배했던 문재인은 탄핵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윤석열에게 패배한 이재명이 탄핵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기어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주당 저들은 이제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을 잃을 때마다, 선거에서 질 때마다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탄핵을 이어가며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고, 그렇게 이 나라는 항상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는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헌재가 민주당을 대놓고 비판한 부분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 국가예산 단독 감액 등 전례 없는 폭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느꼈을 위기감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공감했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가 야당의 전횡에 대해서 이토록 분명한 어조로 지적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배경에 민주당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는 헌재의 매우 적극적인 정치적 액션입니다. 탄핵은 인용하지만 그게 민주당이 잘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겁니다. 우파 진영은 지금 탄핵 선고로 깊은 패배감에 빠져있지만 저는 부분적으로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문제 삼으며 파면을 결정함과 동시에 그 배경에 야당의 전횡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문제 삼고 지적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런 짓을 막아야 한다는 보충 의견까지 있었죠. 즉, 헌재에 따르면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주체가 둘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파면되었지만 민주당은 아직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을 하던 헌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었죠. 그 권한은 오직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분명 이번 일로 윤석열 개인은 패배했지만 이게 우파 진영의 패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라이브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렸듯 지금 동북아 정세는 소련 붕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정학적 변화를 겪고 있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과 북중러의 연대로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잃은 경제는 서서히 좀비화되고 있고, 나라 빚과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를 찍고 있으며, 최근 연금 이슈부터 출산율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의 내일은 암울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모든 문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극좌 포퓰리스트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을 희망 고문하기 위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확실한 팩트와 근거 없이는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일 민주당 측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무난한 사람이었다면 탄핵 직후 우파 진영에서 다시 정권을 가져가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이재명이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이 배출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보시죠. 이재명이 항상 1위를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중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등등 대권 주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일관되게 1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비호감도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후보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본능적인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최근 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거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6%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절반이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 두 달 안에 열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정치 지형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무당층 비율을 보시죠. 20대의 경우 과반이 훨씬 넘고 30대의 경우도 절반 가까이가 무당층입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말은 곧 딱히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재명은 좀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대선이 이재명과 우파 후보 간의 양자구도로 갈 경우 이재명만은 막자라는 명분으로 무당층 상당수를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론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의 캐스팅 보트는 2030 무당층이 쥐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비율이 역대 최대인데
이재명에 대한 반감만큼은 일관되게 높은 상황. 제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재명을 막을 수 있고 그게 합리적인 현실인식입니다. 저는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파 진영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죠. 그런데 지난 10년 이상 이 우파 바닥에서 활동해왔고 싱크탱크, 정당, 언론, 유튜브 등 많은 기관과 매체를 거치며 일해왔지만 솔직히 요즘 우파 진영 상황을 보면 위화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우파의 철학이니 가치니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는 구국의 명분 하나만을 강조하겠습니다. 우파 진영은 이미 3년 전 이재명만은 막자라는 목표 아래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문재인의 칼로서 적폐청산 시기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수많은 관료와 정치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상황에 우파 진영이 다시 한번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파는 텐트를 넓게 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강성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아직도 계엄에 반대하냐? 아직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냐며 제게 강한 반감들을 드러내시더군요. 이런 폐쇄적이고 교조주의적인 태도는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을 위축시키고 진영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부터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우파에 대한 갈라치기 공작을 벌이기도 했죠. 또 하나 경계하고 있는 문제는 패배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박근혜 탄핵 사태를 당에서 일할 때 겪었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으며 그때도 우파 진영 내에서는 이제 나라가 망했다, 우파는 영원히 망했다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죠. 분명 탄핵 이후 나라와 정치가 더욱 망가지고 우파 진영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선거에서 승리해왔고 심지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되찾아오기까지 했죠.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정치적 역동성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배주의, 비관주의는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탄핵 사태를 맞이하며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저 절망감에 빠져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에 맞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싸움을 앞두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파 진영이 패배주의에 빠질 때마다 제가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다 끝났다며 아무것도 안 하면 그저 가라앉을 뿐입니다.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깊은 물속으로 추락할 뿐이죠. 손과 발을 열심히 휘저어야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쳐야만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운명 공동체이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발버둥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탄핵 정국은 끝이 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가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울해하는 건 여기까지. 이제 새로운 싸움의 시간입니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 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어납시다. 우원재였습니다.